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에요.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장을 봐도 계단을 올라가도 힘이 남았는데 요즘은 잠깐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잡는 힘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생활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우리 몸은 30대 이후부터 조금씩 근육이 줄기 시작하는데 60세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밥을 먹어도 같은 양을 운동해도 근육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단백질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60세 이상 어르신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밥과 국 위주의 식사로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고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콩, 생선, 살코기, 유제품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70세, 80세까지 힘 있는 다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후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백질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식품, 바로 달걀입니다. 사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영양적으로 탁월한 음식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달걀을 표준 단백질 식품으로 삼고 다른 음식의 단백질 가치를 비교할 정도로 기준이 되는 식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 속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단백질의 일부는 소화 과정에서 손실되지만 달걀 단백질은 거의 대부분이 근육과 세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백질 생물 가치라고 부르는데 달걀은 무려 100에 가까운 최상위 점수를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 달걀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이 거의 다 흡수해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흰자와 노른자 중 어디가 더 좋은 걸까? 정답은 두 부분이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의 보고예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노른자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 B군, 그리고 뇌 건강을 돕는 콜린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60세 이후 뇌 건강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로 꼽히죠. 그런데 일부 분들은 여전히 노른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달걀 섭취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달걀을 하루 1개에서 2개 꾸준히 먹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른자 속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 루테인이 혈관과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좋을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 한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이미 고지혈증이나 특정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달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날달걀은 소화 흡수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삶거나 구우면 무려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흰자를 날로 먹으면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7 바이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가열하면 이 성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화가 약한 어르신일수록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처럼 조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꼭 단백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곁들이는 음식에도 신경 써보세요. 예를 들어 달걀과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철분과 단백질이 함께 보충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 리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작은 조합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훨씬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을 포함시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근육량과 체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유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꾸준히 챙기기에 부담이 없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달걀은 단백질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돼 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체중 관리와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을 지키면서 동시에 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달걀을 식탁 위에 올려두시길 권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자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달걀에 이어서 꼭 기억해야 할 단백질 음식, 바로 콩입니다. 콩은 흔히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특히 고기를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콩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콩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포화지방이 적어서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대신에 근육을 지켜주는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물론 콩 단백질은 메티오닌 같은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밥이나 다른 곡류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부분이 보완돼 오히려 이상적인 영양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식탁에서 밥과 된장국, 두부 반찬이 늘 함께 등장했던 거죠. 콩에서 꼭 주목해야 할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에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육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뼈까지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점에서 콩은 시니어에게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을 가장 쉽게 소화 잘 되는 형태로 만든 가공식품이에요. 실제로 두부의 소화 흡수율은 95%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게다가 두부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까지 함께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미노산 형태로 잘게 분해되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게다가 청국장 속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나토키나제 성분이 들어있어 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청국장이 이런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두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씻기 힘들어 고형 음식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니어에게 두유는 손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가당 두유는 당분이 많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작은 팁을 드리자면 콩 단백질을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나 곡류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철분이 동시에 보충되고 두유를
오트밀이나 통곡물 시리얼과 함께 드시면 부족한 아미노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근육도 지키고 혈관과 뼈까지 관리할 수 있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연구에서는 매일 두부, 청국장, 두유 등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에서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콩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식탁에 자주 올리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국찌개, 반찬, 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특히 밥상에서 고기를 줄이는 대신 두부나 콩 반찬을 늘리면 소화 부담은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콩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동시에 뼈와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매일 한두 끼만이라도 두부 반찬이나 청국장, 두유를 챙기신다면 노년의 근육과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음식은 바로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에요.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 식품에서는 얻기 어려운 특별한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우선 생선 단백질의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점이에요. 소화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체내 흡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근육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중장년층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또한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커지는데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도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예요. 여기에 더해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에 꼭 필요한데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생선은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양념을 많이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 간을 최소화해서 구워 먹거나 채소와 함께 조림으로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을 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선이에요. 연어나 참치는 조금 비싸지만 오메가3 함량이 특히 높아 기억력과 혈관 건강 관리에 탁월합니다. 만약 매번 생선을 요리하기 번거롭다면 캔 참치나 연어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에 절인 제품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선 섭취 습관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피하면서도 정작 생선 섭취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기 대신 생선을 꾸준히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혈관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만 규칙적으로 식탁에 올려도 근육과 뇌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주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낙상사고 발생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선 속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근육과 뼈, 신경계 건강을 동시에 보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고 동시에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영양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생선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돼 혈관과 뇌 건강 관리에 더 효과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까지 함께 제공하는 3중 영양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근육 건강뿐 아니라 뇌와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 23회 식탁 위에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꼭 올려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단백질 음식, 바로 살코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적절히 잘 고른 살코기는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닭가슴살, 돼지 안심, 소고기 안심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살코기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앞서 달걀과 콩을 소개하면서 단백질의 질을 말씀드렸죠. 살코기 단백질은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노년층에게서 빠르게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에 소량의 살코기를 꾸준히 포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조금만 신경 써도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고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좋아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도 알맞습니다. 삶거나 구워서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훌륭한 근육 보충식이 됩니다. 돼지 안심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B일이 많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소고기 안심은 단백질은 물론 철분과 아연까지 함께 제공해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많은 부위, 갈비나 양지 등은 피하고 안심이나 우둔살 같은 살코기를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나 가공육, 햄, 소시지 등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코기를 고르되 조리할 때도 기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굽는 방식이 가장 건강하고 가능하다면 채소와 곁들여 균형 잡힌 한 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이 나이에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섭취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백질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 때문에 오히려 더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적당한 양이에요. 하루 3끼 중 1끼 정도는 살코기를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돼지 안심구이처럼 다양하게 조합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살코기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철분과 비타민이 전신 건강을 보완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살코기를 드실 때 단백질 보충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끼의 균형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고기와 함께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고기를 구운 뒤 레몬즙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코기는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피하기보다는 지방이 적고 영양이 풍부한 부위를 고르고 기름기를 최소화해 조리하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힘있게 걷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살코기를 꾸준히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백질 음식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에요. 근육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제품은 단백질 음식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유부터 살펴볼까요? 우유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도 효과적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유신 함량이 풍부해서 근감소증 예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유는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2잔의 우유만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단백질 권장량의 30%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거트, 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근육을 지키는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발효식품이라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흡수에도 유리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약해지고 변비가 잦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보충과 장 건강 관리 2가지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를 응고시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농축돼 있습니다. 특히 소량만 먹어도 영양소를 쉽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즈는 종류에 따라 나트륨과 지방이 많을 수 있으니 저염 치즈나 리코타 치즈 같은 담백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노년층에게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낙상 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유제품은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우유는 하루 한두 잔, 요거트는 작은 컵 하나, 치즈는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에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적인 게 아니라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낙상 위험도 낮았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노인의 단백질 섭취원으로 유제품은 부담이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유제품을 선택할 때 당분 함량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시중의 가당 요거트나 가양 우유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무가당 요거트,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면 단맛도 채우고 비타민과 섬유소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요거트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아침에 요거트에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유제품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필수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보충해야 하는데 유제품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우유, 요거트, 치즈 중 한두 가지를 꾸준히 챙긴다면 70세, 80세까지도 튼튼한 근육과 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단백질 음식 5가지 기억하시나요? 달걀, 콩, 생선, 살코기, 그리고 유제품. 사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늘 우리 식탁에 있는 익숙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60세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사 기능을 지키며 나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일상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계단도 힘들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결국 근육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값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식탁 위에 올리는 습관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는 두부 반찬, 저녁에는 생선이나 살코기, 그리고 우유 한 잔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70세, 80세에도 힘차게 걷고 원하는 일들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이건 잘 안 챙기는데 꼭 시작해야겠다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속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챙기기 꼭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